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 하나를 이해하면 수십 개의 한자어를 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골중입니다. 일천천 마을이죠. 그래서 천 개의 마을이니까 천 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가 됩니다. 이 무거울 중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 10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거울 중이죠. 무거울 중, 힘력입니다. 무거운 것은 힘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종입니다. 여기서는 씨앗이라죠. 씨앗. 벼화자입니다. 벼화. 벼화, 무거울 중이죠. 벼가 벼 중에서 무거운 것만 씨앗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가벼운 것은 뭡니까? 쭉정이죠. 그래서 벽실을 하고자 할 때는 벽실을 뿌리려고 하기 전에는 벼를 물속에 넣어서 휘저어서 떠는 것은 다 건져내죠. 그것은 알맹이가 다소 뭡니까?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가라앉는 것만 씨앗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벼는 무거운 것만 사용하는 것은 물보다 무거운 것, 아래로 깔아앉는 것만 씨앗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 종, 종류 종 되겠습니다. 파종하다 할 때 뿌리파, 씨앗 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찌를 충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거울 중자가 가운데 들어있죠. 무거울 중을 살짝 빼버리면 단일행이죠. 그래서 결합을 시켜보면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부딪힌다는 거죠. 찌를 충, 부딪힐 충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실제로 옮기다 보면 중심을 잃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물체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죠. 가벼운 것을 옮길 때는 힘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지만 무거운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딪힐 충, 찌를 충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쇠금이죠. 무거울 충입니다. 쇠 중에서 무거운 것은 쇠북종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겠지만 쇠를 이용한 농기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굉장히 무거운 것에 포함되었다는 거죠. 쇠로 만든 것을 무거운 것은 쇠북이다. 절에 사용하는 종이다. 서울의 종로 1가, 2가, 3가 할 때 이 쇠북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발족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하는 거고 무거울 중은 우측에 사용하니까 이쪽에는 방이고요. 변방이라고 했죠. 변방. 그래서 발족변입니다. 발족변. 발족변 무거울 중이죠. 발의 신체의 부분 중에서 발에서 무거운 것은 발꿈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어서서 움직이게 되면 모든 체중이 발꿈치에 쏠리게 되죠. 그래서 발에서 무거운 부분에 속하는 것은 발꿈치란 얘기죠. 그래서 발꿈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죠. 서러워할 통입니다. 서러워하다. 마음신변이죠. 마음신변입니다. 움직일 통이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슬플 때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애통할 통, 서러워할 통입니다. 마음이 급격하게 또는 마음이 대부분 움직이는 것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일 때가 많다는 거죠. 서러워할 통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종기종이죠. 종기종.
여기서 말하는 종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에 관련된 그 종기입니다. 몸에서 무거운 것은, 몸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볼록하기 때문에요. 종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다롤이 아니고 고기육입니다. 고기육은 육다롤이죠. 육다롤은 고기육 또는 다롤로 사용되죠. 음은 하나지만 훈이 두 개다. 훈과 음이 두 개죠. 그래서 다롤, 육다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훈입니다. 공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을 세우다 할 때 공입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이 보이죠?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울 중. 그 다음 뭡니까? 김역. 그 다음 연화발이죠. 연화발화. 불화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연기훈입니다. 무거울 중 불화. 그래서 이것은 연기훈입니다. 그래서 공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무거운, 그러니까 불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 좋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힘을 써서 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훈 되겠습니다. 공을 세우다, 공훈. 10번째 뭡니까? 불길훈이죠. 불길훈. 일천천 마을리 불화발. 그래서 불길훈 뭡니까? 풀초머리죠. 그래서 불길이 보다도 풀이 불길처럼 이렇게 번져 나간다는 게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다 향초다. 향초훈 되겠습니다. 향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번져가죠. 그렇게 표현된 글자입니다. 향초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대부분 무거울 중자의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훈과 음에 맞게끔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이 한자를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한자학습법에 대해서 종종 보신 분은 이 코끼리상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익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코끼리상입니다. 안을 포 가운데 중은 축약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돼지시, 돼지를 가운데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코끼리상이죠. 그러니까 학습 풀이할 때는 코끼리상에 주안점을 두고 풀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고자 할 위입니다. 할위입니다. 할위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상형 문자로서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어다. 또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숭이와 코끼리가 등장해서 과연 이 하고자 할 위자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상처럼, 코끼리의 옆모습에서 코끼리상 써집니까? 쓸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한자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자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맨 위 부분이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그 다음 지붕시자입니다. 이 한자는 사실 이 풀이하기 힘든 한자입니다. 이게
지붕 시자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걸다걸이라는 어떤 신생어 한자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손톱조, 지붕시, 걸다걸,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입니다. 한자사랑이 만든 지정어는 약 8천여 자를 풀이하면서 약 50여 개의 한자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걸다걸을 훈과 음을 붙이지 않고는 이 한자를 설명하기란 그렇겠죠. 원숭이의 모습, 코끼리 조련하는 모습, 뭐 이 정도밖에 설명이 되지 않겠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그 한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손톱조, 지붕시, 걸다걸, 불화발이죠. 불화발, 점네개는 불화발입니다. 불화하고 같은 거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부분에 맨 아래 사람의 신체 구조로 하면 발 부분이다 해서 발, 맨 위에 손톱조 머리 부분이다 해서 머리 이렇게 붙입니다. 편의상. 그럼 이해가 빠르겠죠. 손톱으로 지붕에서 그러니까 지붕에서 손톱으로 무엇인가 걸고 반복적인 거죠. 불길처럼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뭔가를 만들고 있다. 뭔가를 행하고 있다. 그래서 행할 위, 하고자 할 위 되겠습니다. 손톱조, 지붕시, 지붕에서 손톱으로 걸고 또 걸고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100m, 200m 멀리서 보는 어떤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 행할 위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